7회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난이도를 보시면은 그쵸, 수원대 기출이 조금 평이하게 나와 있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당을 물으며 답하시오 나와 있고, 그쵸,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라는 작품이 보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약수는 뭐부터 봐라? 그렇죠, 약수는 보기부터 보셔야 됩니다. 문제부터. 기억에서 미음중에 제시된 시적 상황, 그럼 보기에 제 시적 상황을 찾을 수 있어야겠죠. 내용 봅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방공호래요. 어쩌다 피엔 최소한 꽃씨를 받으신다. 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지 않고 말이 숫자로 적어주신 할머니를 그저 놓여오시다. 진작 적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 않았으련만,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셔요. 숫자에 말씀이 적어진 할머니의 노염은 풀 수는 없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언인제 지구가 깨어져도 없어진대도 할머니는 그 역시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털으시리라. 자, 여기서 이제 할머니의 처화상을 보시면 보세요. 방공호란 말은 뭘 상징하느냐? 그렇죠, 전쟁을 상징한다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할머니의 감정은 노여움이죠. 즉 여기서 이 작품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는 보기시에서의 시적 사항은 전쟁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초토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판자집 유리딱지 아이들 얼굴이 불탄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내리준 햇발이 눈부셔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아이들을 따른다. 어느 저보는 골목에서 걸음을 멈춰라. 잿더미 소복과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 졌다. 자,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에 앞니가 빠져 죄 하나 없다. 나는 술채 흥그러진다. 그림자 웃음이 앞장선다. 자, 이 작품은요 2023년 수특에 기재되어 있던 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주면 얘들아, 이번 수능 약수는요, 우리 약수는요 무조건 올해 2024년 수특에 있는, 그리고 수완에 있는 고전과 현대시만큼은 고전시가와 현대시는요 머릿속에 달달달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작년 20문제 보자마자 바로 답이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시는 작년 수특에서 반복했던 지문이에요. 판잣집 이유는 뭐가 되느냐? 전쟁의 폐허를 이야기해 줍니다. 전쟁의 폐허. 자, 유리딱지 아이들 불타는 에 걸려있다. 햇발이 눈부셔 나도 돌아섰다. 울상이 된 그림자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첫 번째 그림자 울상이라고 얘기해줘요. 나를 따른다. 어느 저보는 골목에서 걸음을 멈춰라. 잿더미와 소복과 울타리 역시 뭐가 되는 거야? 전쟁의 폐허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개나리가 마을 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달리는 소녀의 미소에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채 흥그러진다. 그림자가 웃으며. 자, 아까 그림자는 울상이었지요. 지금 그림자는 웃고 있어요. 바뀐 거죠. 무엇이? 울상에서 웃음으로. 무엇 때문에? 소녀의 미소 때문에. 즉 전쟁 직후에 어떤 폐허에서 느끼는 희망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게 원래 이 시에 대한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시적 상황이잖아. 전쟁만 체크하면 판잣집과 잿더미 소복과 울타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 이렇게 봐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다시 한번 봅니다. 상황에 대한 문제를 좀 언급해 주시고요. 참고로 전쟁할 때 이번 수특 뭐 있었습니까? 우리 2024년 수능 특강에 뭐 있었습니까? 기억하셔야 되는데,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죠? 철조망 있었고요. 갈래복합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초토의 시가 나와 있었어요. 항상 현대시 테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내용 묶어서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2번 문제 확인합니다. 2번 역시 소설이 먼저 하나 나와 있고요. 작년 수특에 있었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작년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던 문학 작품, 소설 작품인데요. 아이고, 여기 잘 안 보이네. 글씨가. 그쵸. 그래서 제목, 1인칭 주인공으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이야기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위크레타 서술사의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나 나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뭐가 되느냐? 3번은 다른 작품이에요. 요것만 보면 돼. 쭉 읽어보셨을 거라 믿을게요. 자, 보시면 베트남 전쟁 배경 되겠죠. 나 1인칭 이야기합니다.
작전 지역인 알포인트에 도착하고 그 산 군대 병사들과 함께 월라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오렌탑을 지키라는 무모한 임무를 맡게 된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교전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작전이 변경되어 미군까지 철수한 밤 적과의 치열한 마지막 조치를 된다. 쭉 제시되어 있어요. 아마 뭐 재밌게 보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만 전쟁은 무서운 것이에요. 자, 먼저 1번 서술자가 처한사대 비판적이 드러내고 있지요. 두 번째, 서술자가 자신의 직접 서술의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인칭이에요. 자, 세 번째, 서술자가 관찰하고 경험한 상황을 대해 묘사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모든 인물의 심리를 알고 있는 여자, 이거는 전지적 작가죠. 그쵸? 본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3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부터 이제 수원대 기출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 문제풀이를 보세요. 자, 다음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식 기술과 관련된 센서들의 장단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래요. 먼저 종류가 뭔데, 장점,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 라이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라이다의 장점을 찾아라가 되는 거잖아. 그쵸? 단점 나가고. 그럼 우리 뭐야? 본문에 뭐만 찾으면 돼? 라이다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라이다에 대한 설명이 어디 나와 있는데? 라이다에 대한 설명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라이다는 여기 있잖아요. 높은 출력 레이저를 물체에 방사하고 레이저가 물체의 표면을 들어오는 데 걸리시를 측정하여 물체의 위치와 및 3차원에서 수집하는 장치다. 3차원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다. 라이다는 장치다. 그쵸? 기억에 답 나올 수 있어야겠죠? 자, 정보를 5차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나와 있잖아요. 이 문장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첫 번째, 기억에 뭐가 들어간다? 3차원의 정보. 기억에 3차원 정보 수집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뭐가 된다? 정밀 측정. 이것만 나와주면 되는 거죠. 정밀 측정 또는 측정 오차를 좁힌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3D 플래시 라이더와 3D 레이저 스캔의 문제점을 정리했대요. 그럼 또 하나, 여기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야. 자, 하물며 여기는 3D 플래시 라이더도 정리해주고 레이저 스캐너도 정리해줬어. 그럼 문제가 뭐냐? 해결책이 뭐냐? 이거 어디 있어? 포문에 또 있잖아요. 자, 3D 플래시 라이더는 성능이 좋지만 높은 가격으로 지금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3D 레이저 스캐너 사용되고 있다. 레이저 스캐너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360도 회전 만원을 수입할 정보 처리수가 느리고 진동 해처가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와 있네.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업체들은 각도 고정형 3D 레이저 스캐너를 설치한다. 나와 있잖아요. 굳이 360도를 회전하여 탐색하는 방식보다는 제한된 수평 시야 강만을 탐색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가 늘어나 수많은 차량에서 라이다를 사용할 경우 각 차량에서 출력될 레이저가 간섭하는 문제, 다양한 기후 및 도로 환경의 레이저를 통한 3D 거리 정보를 완전적으로 확보하는 문제, 레이저가 보이지 실험 손상 문제 등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되고 있다. 답은 벌써 나와 있네요. 자, 디귿은 뭐가 된다고요? 각도 고정형 3D, 그쵸? 레이저 스캐너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1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과 6번을 볼게요. 역시 수특에 있었던 지문입니다. 라디오스타인데, 자, 5번에 A와 B에는 김양의 발언은 공통행적인 화제를 삼고 있습니다. 발언을 중심으로 기억과 니은의 내용을 기술하래요. 자, A만 보면 여기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B는 여기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쵸?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전체에서 문제를 찾는 게 모의고사라면 주어진 정보, 문제에서 내용을 뽑아내 주시면 돼요. 자, A 볼까요? 집을 나와서 엄마를 미워한 줄 알았어요. 나의 정서. 엄마, 비오네. 엄마 기억나? 나 집 나오던 날도 비웠는데 엄마 알아? 나 엄마 미워서 집 나온 거 아니거든. 그때 내가 엄마 미운 줄 알았는데 집 나서 보니까 세상 사람이 다 믿고 엄마만 안 미웠어. 그래서 내가 미웠어. 그쵸? 엄마, 난 내가 너무 미워서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바로 뭐가 된다? 그쵸. 내가 미워서. 이 문장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는 내가 미웠어. 내가 미웠어. 발화내용 중시로 내용 기술하는 거니까 이 문장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신에 대한 미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어떤 행동이 엄마 해주던 거 좀 맛있게는 안 돼. 그래서 보고 싶대. 엄마가 나 비오는 엄마에서 부침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엄마 해주던 것처럼 맛있는 게 안 돼. 정답 뭐야? 부침개죠. 부침개 요리 뭐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하고는 무너져 테이블에 고개를 붓고 흐느낀다 나와 있네. 그럼 벌써 답이 나왔네요. 기억은 뭐다? 내가 미웠어. 니은은 부침개. 이런 거 틀리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죠? 자 6번입니다. 씬 넘버 39와 40번은 서로 다른 공간이지만 연결해준 요소에 대한 내적 필연성을 가진대요. 필연성을 위해서 씬 넘버 39야 사용된 효과음을 기술하래. 그럼 씬 넘버 39만 보면 되잖아. 어디? 맨 앞에. 요것만 보면 돼. 여기서 소리가 뭐 있어? 김추자의 빗속의 여인 흐르는 가운데 비에 젖고 있다. 스튜디오 창가로 다가서면 서경이 창가에 나가 박을 보고 있다. 노란 우비를 입은 한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방송국을 지나 방송국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 하나밖에 없죠. 뭐 있습니까? 효과음 김추자의 빗속의 여인이죠. 그쵸? 요 작품만 제시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너무나 평이하고 단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하지만 우리가 지금 터득해야 되는 건 뭐냐? 이런 유형에 대한 부분들 쭉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어요.